플라텐버그 기사로 떴는데 처음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베이가가 갑자기 도르트문트랑 구두 합의에 도달됐다는 소식이 독일 1티어 플라텐버그로부터 떴고 구매 옵션을 포함한 임대 계약이라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나와있듯이. 근데 마레스카가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베이가 정말 필요한 선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감쌌거든. 이거 좀 의외야. 나는 베이가 더 서브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 진짜 그래도 멀티성 좋고 서브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포지션 분포도가 난 아직도 얘가 너무 좋고 남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떠버리니까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좀 동의가 되고. 키커 쪽에서 떴고요. 그 다음에 첼시 쪽 기자로는 벤 제이콥스가 이걸 지금 다뤘는데 뭐 로마가 떴네. 그리고 베이가가 올해 1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입단에 합의를 했고 커의 베르거에 따르면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자리가 없었던 센터백으로 뛰고 싶어한다. 아직까지 첼시로부터 임대 이적에 대한 정신이 켜지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아직은 뭐 그렇네. 벤 제이콥스의 트윗은 뭐였지? 울브스는 일단은 원래 베이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원래 포르투갈 커넥션으로 유명한 클럽이기도 하니까 좀 세트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왼발 센터백 필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일단 관심을 철회를 했고 베이가는 이적이 열려있긴 한데 첼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건 것 같은데 상황이. 첼시는 지금 베이가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베이가는 이적을 열망한다, 뭐 기회를 열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태도 논란 어쩌고로 문제 있던 사람인데 이게 떠버리니까 약간은 당혹스럽고 오운스테인이나 멜로 쪽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 쪽 이 사람의 얘기라서 첼시 쪽 내부 소스가 흘러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시티가 아니라 에버튼일 거예요. 님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사무엘 스미스 말하는 거 아니야? 얘 잘해요? FM에서 되게 좋았는데. 프로필이 비슷하긴 하네. 첼시가 얘를 레프트백이랑 볼란치 위주로 쓰고 있긴 하죠. 근데 베이가가 원래 바젤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베이가가 센터백으로 뛰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다는 건 조금 의외이긴 하네. 본인을 센터백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포르투갈 국대에서도 센터백으로 쭉 뛰어왔던 선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바라고 있는 줄 몰랐거든. 베이가가 지금 돌본가드 후보 아니냐고요? 슐러스터백 못 나오는 기간 동안은 선발 먹을 수 있죠. 기회가 열려있긴 하지. 사무엘 스미스가 쟤보다 잘한다고? 챔풍? 그래요? 맞아. 근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지금 심각한 게 센터백이 안톤이랑 필로터백이 다 누워가지고 이에르손 센터백으로 막 땡겨쓰고 이러고 있거든. 질레드 누웠고요. 기사가 갑자기 확 뜨는 거 보면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신경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베이가 나가게 되면 나는 인카피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인카피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풀백 진짜 잘 봐요. 윙백까지 봐. 3-5 시스템에서 윙백도 볼 수 있고 오버래핑 되게 잘하고 그리고 키가 184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얘가 그 신장을 커버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티아고 실바처럼 집념이 좆되기 때문에 왼발잡이고 또 에카드로 경험도 많아. 국대 많이 뛰었어. 또 에카드로 커넥션이다 보니까 카이세도가 살살 꼬시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씨발 그렇네? 29년까지 재계약했네? 주급 1억이면 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계약기가 너무 긴데? 1000억 발생하겠다 여러분. 첼시 PSR로 인해서 승점 징계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첼시 얘기인 것 같은데 에버튼과 노팅엄에 가해진 승점 삭감 사례가 강력한 경고로 작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1-22 시즌부터 23-24 시즌 회계 기간 동안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PSR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클럽들에 대해 이번 주 징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레스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첼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에 종료된 회계년도의 재무제표를 12월 31일까지 프리미어리그 제출을 해야 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든 징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저 이사가는 기간 동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노팅엄과 에버튼은 12개월 전 20에서 23 기간 동안 지출한대로 초과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승점 삭감 4점과 2점 삭감 처분을 받았었죠. 근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 10점이 처음에 삭감이 됐다가 4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승점 삭감 이번에 나오면은 조금 더 오버밸런스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건 각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첼시가 무슨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레스터는 대충 그 여우탐구 영상 보면 나와요. 레스터 사례 같은 경우에 첼시 구단주들은 최근 2년 동안 2억 1100만 파운드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PSR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달성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첼시는 지난해 스탠퍼드 브리지에 위치한 두 호텔을 그룹 내 다른 회사인 블루코에 7650만 파운드에 매각하여 위반을 면했는데 이 거래는 프리미어리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쵸? 첼시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 건물 두 개를 다른 회사
회사 블루코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비싸게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프리미어리그가 도장 찍었습니다. 인정해준다고. 그리고 첼시는 지난 12개월 동안 임금 지출을 크게 줄이고 코너 갤러거 루이솔, 이안 마트센을 매각해서 1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첼시는 23-24 시즌 회계연도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 여성팀의 소유권을 블루코, 아까 저거 스탠퍼드 브리지에 위치해 있던 호텔을 판 회사 거기로 똑같이 이전을 시켰으며 클럽은 이 거래의 가치를 1억 5천만 파운드를 평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관련 당사자 간 거래로 프리미어리그의 공정시장 가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챔피언스리그 8회 우승한 리옹이 지난해에 미셸 캉이라는 미국 사업가로부터 4,500만 파운드로 평가가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팀이 1억 5천만 파운드로 평가가 되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장부 불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득을 취하려는 거다. 근데 이게 왜 장부 불리기가 되냐면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그룹에서 블루코라는 곳으로 판매를 하면은 첼시 쪽의 장부는 플러스 1억 5천만이 한 번에 찍히고 블루코 쪽에는 그 장부가 조금 많이 분할돼서 찍혀요. 그렇게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불만을 갖고 첼시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 게다가 UEFA는 그룹 내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는 재정적 플레이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노팅엄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거래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맨유는 2023-24 시즌 회계연도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다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코비 아이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같은 선수들의 제안을 듣는 모습을 보면 구단의 여유가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맨유는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별다른 위험은 없네요. 그리고 뉴캐슬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얘는 달성했고요. 문제없고. 지금 건덕지가 잡힌 게 첼시 말고 없네. 이건 좀 심각하긴 하네요. 이건 봐봐야겠다. 나도 어떻게 뭔가 말하기가 힘들다. 진짜 먹을 수도 있는 건덕지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일리가 있어. 일리가 없어서 뭐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승정사건 얼마나 될 거 같냐고요? 그럼 모르죠. 그럼 봐봐야지. 아, 이건 처음 알았네. 근데 그 호텔 매각해서 해결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 제출하기 이틀 전에 여성팀 소유권을 블루코, 그러니까 호텔 판 곳에다가 이전한 건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뻥튀기가 있었던 것도 처음 알았네. 근데 이거 괜찮을 수도 있는 게요, 공정시장 가치 규정이라는 게 첼시가 딴지 걸면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옛날에 언제야, 릴에서 오시멘을 나폴리가 사올 때 그거 장부 조작이라고 말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거 증명 못했어. 왜냐면은 이 선수 오시멘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1,000억이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사오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씨발 지랄이냐, 니네가 뭔데 시장 가치를 따로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냐, 오버페이를 하든 말든 니네가 원할 바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거든. 여성팀 소유권, 여성팀의 가치에 관해서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있다, 희망편으론. 일단 더 기다려 봅시다. 이것도 아직은 PSR 저거 막 어겼다고 막 호들갑 떨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아니 근데 PSR은 진짜 여러 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자국리그 구단 죽이기 아님 저거? 레스터 사례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가던데. 근데 가만 보면은 존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아휴, 일단 기다려 봅시다.